이낙연 당대표의 속개선 의료계 집단 휴진이 보름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시기에 의료 문제까지 겹쳐서 국민 여러분께서 크나큰 걱정을 하시고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의사 국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전공의 고발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의료계도 국민 앞에 많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서로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더 성숙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의료계는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함께 노력해 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 두기에 동참하신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좀 더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불편을 견디시며 방역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 장마와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의 한 복판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경계해달라고 국민과 지자체에 늘 부탁을 드렸지만 이번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활동이 당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의원님 누구나 개인보다 당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며 모든 행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다소 꺾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절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확산이 여전하고 또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가 여전히 20%를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로 지금 방어해 가는 것은 모두 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희생들을 감수하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이 방역의 중대 분수령이다 이렇게 우리 질본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런 행동이 어쩌면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 실시 등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교리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 대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 또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을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와 우리 민주당이 정책 협약 이행을 합의를 했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을 이제 우리 국회가 찾아야 합니다. 큰 책임이 우리 국회에 지워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의료계와의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협의 진료 현장 복귀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혼란한 우리 의료 현장을 복구해야 합니다. 일상 속 방역이 상당히 위태로운 지금 방역의 최후 방어선인 의료 현장으로부터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료진들의 빠른 현장 복귀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책임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좀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좀 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일병이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했습니다. 부대에서 허락을 받고 수술을 했고 삼성 서울병원에 수술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가 아직 보관이 안 돼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수술했는지 여부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검찰이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에 병가를 한 달 동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대에서 한 달 내지 말고 19일 정도 내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개인 휴가를 추가로 내서 휴가를 하고 귀대를 한 겁니다. 이거는 무슨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을 해서 걷기가 어려우면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낼 수 있는 건 우리 군의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시에 그 승인 책임자, 부대 책임자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승인을 했다, 결정했다. 누구로부터도 어떤 압력도 없었다. 근데 뭘 더 이걸 따지겠다는 건지. 저는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보낸 모든 국민들을, 그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 우리 군대가 아직도 전화 한 통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데구나. 대한민국 군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국민의힘이 이름만 바꾸지 말고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군이 그렇게 허술한 군대가 아닙니다. 저는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 검찰개혁, 이 검찰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거라고 봐요. 전 국민의힘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 흔들지 말고 그냥 검찰개혁 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이거 법무부 장관 갖고 흔들고 자꾸 이렇게 오래 끌고 갑니까? 이제 정치 공세 좀 그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이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7일경에는 10호 태풍 하이선이 추가로 한반도에 상륙한다고 해서 긴 장마 또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반이 아주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태풍 발생과 또 한반도 우려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미리 좀 하시기 바라고, 긴급 복구에 관련돼서는 우선 절차를 따지기보다 우선 급히 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한 복구 예산들이 또 대비하는 예산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죠.
555조 8천억, 역대급 예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민생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 3천억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문한 지역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을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예산 편성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몇 개 정부 사업 분야에서 관계부처 간 공동기획으로 협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협업 예산은 국가사업의 실질적 집행 단위인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 효율성과 또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그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도 앞으로 그래서 중앙에서 답을 정하는 국회보다 현장에서부터 답을 찾아 나가는 국회로 국민들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그런 자세로 일하겠다는 또 다짐을 합니다. 의사 여러분들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K방역 성공의 주역으로서의 역할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현장의 의료 공백을 메워주신 간호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욕먹을지 모르지만 감사한 걸 감사하다고 한 감사 인사조차 편가르기로 치부되는 삭막한 현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살 깎아먹기식 소모적 논쟁 대신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 맞서 승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이들이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데다가 각종 모임이 없어지고 대학마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임대료조차 못 내는 가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도소매, 숙박, 음식업의 대출은 역대 최대인 18조 8천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빚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배달이 유일한 희망입니다만 이 또한 10%대 높은 배달앱 수수료에 울며 겨자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수수료를 2%대까지 낮춰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달앱 시장이 사실상 대기업 독과점으로 형성되고 있는 데다가 어려운 자영업자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더를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지원해서 2%대까지 수수료를 낮춰야 합니다. 예전 3%였던 카드 수수료를 0.8%까지 낮췄듯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배달앱 수수료를 인하해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사법과 검찰을 장악하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은 정통성이 약한 정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또 검찰을 사유하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검찰도 스스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반납하고 정권의 충견 역할로 자신의 지위를 공고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사유하거나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길 바라고 실제 자율권을 주었지만 검찰은 국민의 개혁 기대를 배반하고 스스로 정치화되어 조직 이기주의만 공고화됐습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요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뿐만이 아니라 선출된 민주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의 분산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은 국민의힘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거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을 사유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세력의 눈에는
검찰개혁이 검찰 장악으로 보일 뿐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당명과 강령도 바꾸고 나름 혁신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포장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내용적 혁신을 원한다면 당장 공수처 설치를 위한 추천위원 추천부터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훈 측이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사기극에 빗대며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와 집단적 강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현재 사법당국은 미온적 태도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정강훈은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보석 허가 조건을 비웃으며 광화문 집회를 주도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들어 보석 심리를 신속히 서면 심사로 진행해서 정강훈을 즉각 재구속시키기 바랍니다. 국민 상식에 부합되는 법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사법당국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 펀드는 그냥 펀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투자입니다. 대한민국을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게 할 마중물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강국 코리아를 만든 전통의 제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뉴딜 펀드가 이 변화의 추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주도할지, 세계에 주도당할지가 이 뉴딜 펀드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뉴딜 펀드는 단순한 위기 극복 펀드가 아닌 미래 창출 펀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지만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까지 고려된 시드머니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의 무게가 곧 국민의 삶의 무게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의 당부드립니다. 뉴딜 펀드에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려는 우려에서 끝내야 합니다. 관제 펀드로 끝내지 않기 위해 시장의 쓴소리를 달게 들어야 합니다. 대신 제도로 수렴해야 합니다. 뉴딜 펀드에 레드팀이 필요합니다. 관료주의적 사고가 자본주의의 자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게 하려면 레드팀이 꼭 필요합니다. 민간 영역의 창조적 비판이 시스템으로 보장될 때 뉴딜 펀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국의 정부와 기업이 한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전략을 짜는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레드팀을 갖춘 뉴딜 펀드가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더불어 시장과 더불어 꼭 성공합시다. 이상입니다.